여러분, 오늘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배울까 합니다. 배우는데 지난 시간 했던 거를 살짝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원자 속에 이 전자가 원자 속에 전자가 이렇게 이랬을까? 원자 속에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돌고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돌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I는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자기장 오른손 법칙을 쓰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작은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이렇게 가정합니다. 작은 마그네틱 모멘트라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안 뜻이 잠깐만요. 다시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를 말고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원노트가 잘 안 되네. 잠깐만요. 이거 말고 그럼 여러분 이걸로 해봐야겠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는데 플러스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기서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죠? 반대 방향으로 돌고 이제 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이 되죠, 그죠? 그러다면 우리가 SSN 이렇게 자기장 방향으로 해서 작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처럼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게 됩니다. 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우리가 M이 우리가 여러분 그 면적에다가 I에다가 S 면적을 곱을 하고 이 전류가 돌고 있는 방향, 즉 이제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오른손을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M이 되죠. 그래서 A, N 이렇게 되어서 이제 전류에다가 면적에다가 그리고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이 M을 우리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모두가 원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은 M이 모여서 전체적인 평균적인 그런 M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글자가 잘 안 쓰여지네요.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M 벡터를 이제 리미트 우리가 델타 V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V분의 이 볼륨에 대해서 시그마의 전체 들어있는 M, K를 K는 1부터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애를 다 합한 거가 우리가 이제 M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석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자석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N과 S라는 자석이 있죠. 그죠? NS 자석이 있으면 이걸 마그네타이제이션으로 표현하면 이런 M이 있는 겁니다. M이 있는 건데, M이 있으면, 여러분 요 M은 실제 전류가, 요렇게 흐를 때, 아예 요렇게 흐를 때, 오른손을 돌리면 요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M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주위를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류가 흐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M이 있다면 여기에 컬 M에 해당되는 글자가 왜 이러지? 잠깐만요. 애플리케이션 공유를 해볼게요. 한번. 애플리케이션 공유로 잠깐만요. 애플리케이션 공유 예,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M이 있으면, 자, M이 있으면요. 이제 이걸 평균을 취한 것이 라지 M이 있는 거죠. 라지 M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M이 이제 일종의 전류가 흐르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전류에 해당되는 것은, 전류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컬 M에 이것은 이제 어떤 전류가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표면에 둘러싸고 있는 요 전류가 우리가 요 M이 있으면 일종의 커런트 덴시티가 서피스 커런트 덴시티가 서피스 커런트 덴시티가 이거에다가 AN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전류가 흐르는 걸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어떤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있으면 걔를 어떤 전류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바운드 차지라 그랬을 때 우리가 컬의 뮤 제로분의 B가 얘가 J free 그러니까 요 독립된 실제 전류 전류소가 있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 M이 있으면 자석이 있으면 실제 이런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는 것처럼 전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J 바운드로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흐르는 전류소 그러니까 실제 커런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실제 그래 있는 게 요거고 이 커런트는 없어도 마그네틱 물질이 있어서 자석이 있어서 이 바운드 차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컬 M이 되면서 요게 이제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JF는 우리가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컬 H 얘는 컬 H고요. 컬 H고 그러니까 이거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컬 H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뮤제로분의 B하고 뮤제로 B하고 B 나누기 뮤제로가 H 플러스 M이 되어서 그래서 B가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자기장인데 뮤제로 플러스 H 플러스 M이 된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있을 때는 순수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그 매질이 가지고 있는 마그네타이즈 합해서
자기장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철심 코어를 이제 여러분 그 이 솔레노이드 이 자기 코어를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얘를 전류를 흘려주잖아요, 그죠? 전류 흘려주면 여기에다가 순수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플러스 여기에 어떤 재료를 넣었을 때 얘가 가지는 마그네타이즈 M을 합해서 실제 힘을 느끼는 자기장 B가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뮤제로에다가 H는 같고 M을 선형적으로 외부 자기장이 세질 때 같이 세지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플러스에 카이 M의 H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형적으로 M도 같이 늘어난다 생각해서 그래서 네로에 1 플러스 카이 M의 H라고 표현을 하고 1 플러스 카이 M을 상대 유전율로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뮤 제로 1 뮤 R의 H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장 B는 실제 힘을 느끼게 하는 자기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뮤 제로의 뮤 R의 H로 되어서 뮤 H다 라는 관계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뮤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permeability라 그럽니다. 얘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permeability 그래서 자기장에 관한 이제 개수, 투자 개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죠? 매질에 관한 제가 몇 가지 유도하면서 배웠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자기장이 이제 매질에 관해서 이제 처음 배웠는데 이제 마그네틱 머티리얼 있으면 우리가 다이렉트릭 머티리얼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냐면 1과 2번 다이렉트릭이 있을 때 2번 다이렉트릭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한 바퀴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있을 때 요래 한 바퀴 있을 때 이게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1, 2, 3, 4로 돌고 오고 2, 3 길이하고 1, 4 길이하고 얘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결국 요 위에 라인하고 밑에 라인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 한 바퀴 돌고 오면 원래 포텐셜로 되돌아온다 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컬 E가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0이다 라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요 안에 한 바퀴 돌고 오면 이게 원래 포텐셜로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E에 DL에 이제 이 한 바퀴 컨트롤, 요 컨트롤 C가 있는데 이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얘가 원래 되돌아와야 되는데 0 관계가 키리오프의 전압법칙에 해당되는데 이게 전압법칙에 해당되는데요. 이 전압법칙에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1T하고 2T가 탄젠셜 성분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유도를 했었습니다. 자, 똑같이 이걸 이제 컬 H가 J 프리입니다. 이제 J 프리인데요. 이 실제 커런트 전류소가 실제로는 전류소가 있을 때 그 주위에 H가 생긴다라는 건데 이런 전류소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1번 매질과 2번 매질이 있을 때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있는 거죠. 얘가 JF0이다. 그럼 여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한 바퀴 돌고 1 이거를 A, B, C로 해볼까요? A, B, C, D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0이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오면 H 탄젠셜 성분이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똑같이 JF 0이라면 JF가 똑같이 0이다 그러면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처럼 H의 1T는 H의 2T를 될 겁니다. 근데 이 표면에 따라서 전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A, B, C, D 한 바퀴 돌고 올 때 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높이가 요 델타 H고 요 폭이 델타
W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암페어 법칙에 따르면, H에 한 바퀴 돌았을 때, H의 컨투어의 DL, 얘가, 여기에 I가 되겠죠? 필기가 안 보입니까? 잠깐만요. 필기가 안 보였군요, 계속. 필기가 안 보였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애플리케이션 공유, 애플리케이션만. 이걸 해볼까요? 잠깐만요. 공유, 공유, 전체 화면, 공유. 자, 박준석 씨 제가 써볼 테니까 혹시 보이면 문자로 저한테 보내줘요. 이게, 지금 화면 다 보입니까? 화면 썼는 거 다 보입니까? 채팅창 보이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수능 한번 써볼게요, 한번. 자, 여기서 이제 보인다 그러니까요. 자, 보면 우리 1번 매질하고 2번 매질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이래 일렉트릭 필드일 때 탄젠트 성분이 컨티뉴스 하다는 거를 이제 참조해서 A, B, C를 이렇게 설정해봤습니다. 설정하고 이 중심에 커런트가 지면의 속으로 파고드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요 루프를 컨투어를 C라 그랬을 때, 한 바퀴 돌고 오면 이 컨투어가 이제 중간에 흐른 I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기 이제 높이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 델타 H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 볼륨에 대한 커런트가 아니라 서피스 커런트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서피스 커런트에 대해서 델타 W다. 서피스 커런트에 대해서 델타 W. 왜 폭이 W니까 요 K가 암페어 퍼 메타. 요 폭에 대해서 이제 암페어 퍼 메타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노트 필기 옆에 있는 상태에서 보기 좋거든요. 이렇게 K의 델타 W인데 H에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H의 탄젠 성분만 넣어요. DL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위에 1번 매질에서는 오른쪽 방향이고 아래 매질에서는 이제 2번 방향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패럴렐 방향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 패럴렐 방향에 대해서 요 값은 H의 1T에 대해서 1T에 대해서 델타 W가 이제 H에다가 요 방향 DL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1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플러스로 정의됐으니까, 이제 이 방향은 경로가 반대니까, DL로 하게 되면, 한쪽 반대로 되면, H의, 2T의 델타 W가 바로 K의 델타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탄젠트 성분은 H1T에서 H2T는, K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H1T, H2T가 돼 있으면 H하고 2T가 각각 이제 U1분의 B필드 탄젠 성분하고 U2의 B필드의 2T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보면, H1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H1 방향이 이러면, H1에 대해서, 요 탄젠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대해서, H1 됐으면, 여기서, 요 평행한, 요 표면에,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우리가 노멀 방향을, 요거를 가지고, 이거를, 요거하고, 잠깐 봐요.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요 노멀한 방향 있죠? 노멀한 방향하고, 이렇게 된 거하고, 이거를 A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멀인데, 1에서 2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H1입니다. H의 1이다. 1벡터다. 그러면, H1 탄젠트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H1 탄젠트, 요거는 어떻게 되죠? H의 1 탄젠트 성분은, 보면, 이게 이제, 요게, 여러분 요게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죠? 요게 이제, H1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라면 되는데, H1하고, H1 벡터하고, AN1, 2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H1하고, 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니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그죠? 크기. 이래 되고, 그 다음에 크기를 하고, 세타가 되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은 H1에서 AN1으로 이랬으니까, 이렇게 지면에 들어가 방향이 되니까, 요거는 H의,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 똑같습니다. 그 지면 방향. A의 K 방향의 노멀 벡터가 되겠죠.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H1의 코사인 세타의, 보면, 여기서 H1의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탄젠트 성분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HAN1, 2라 그래서, 요거를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가는, 요 경계면에서 가는 이 노멀한 방향이라 그러고, H1 벡터하고 AN1, 2를, 외적을 취하니까, 희한하게 여기에 탄젠트 성분 값만 나오고, 방향이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딱 나옵니다.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오고, 그 다음 지금 이 방향으로 하게 되니까, 결국 H1T-H2T는 K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H1 벡터 H2 벡터의 곱하기 A의 노멀 성분인데 1에서 2까지 가는 노멀 벡터는 여기를 지면에 들어가는 원류 벡터 K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글자 또 안 보이나요? 지금 글자 또 안 보이나요?
문자를. 보여요? 혹시 안 보인다 싶어서. 지금 보이죠? 아깝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탄일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로 성립할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해요, 여러분. 요 방향에 대해서. 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1번 매질이 있고, 요 K 방향 보면, 요 K를 만약에 이렇게 넣는 거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보면, 1에서 2, 이렇게 1에서 2죠, 그죠? 1에서 2로, 그런데 A에 N 1에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제 오른쪽 돌리니까 요 방향은 이제 H1 방향 이게 H1 방향이죠, 그죠? 1탄젠셜. 그래서 앞에 거 나오고 AN1, 2가 1에서 2, 4, A에서 2로 갈 때 그 노멀한 유니트 벡터로 생각하고 여기 들어가는 요 방향을 K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 자기장의 탄일 성분에 대한 경계 조건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노멀 성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노멀 성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기장 할 때는 다이버전스 T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이버전스 T는 그 F다, 이 프리 차지다 했었고 이게 이제 다이렉트릭인 경우에 절연체험을 보면 그리고 이제 1번 매질하고 자, 1번 매질하고 2번 매질이 있으면, 요게 이제, 다이버전스는 우리가 이제, 요런 수직인 걸로 이렇게 원통을 했죠, 그죠? 가정을 하고, 이 높이가, 델타 H가 맥 0으로 가까이 가고, 면적이 S라 그랬을 때, 얘가 0으로 가까이 가고, D필드가 만약에 D가 이렇게, D필드, 그 내적을 취한 거니까, 이 S에 대해 수직인 것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D에 DS 요 둘러싸고 있는 S에 대해서 합치면 요 Q 인사이드 요 인인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요 다이렉트린 경우는 프리 차지 없기 때문에 이 D에 1N은 D에 2N이다.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졌습니다. 자기장인 경우에 보면 다이버전스 B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이죠, 그죠? 그래서 1번 매질하고 2번 매질이 있으면 이렇게 원통을 딱 이렇게 가정을 하면 보면 1번에 이제 노멀 성분, 2번에 노멀 성분이 서로 이제 면적은 이렇게 위로 향하고 아래는 밑에 향하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봤을 때 여기 이제 B의 DS는 합친 게 요것으로부터 B의 이제 이게 응답 없음이네.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B의 여러분도 화면에 안 나오죠, 지금, 그죠? 계속 돌고 있네. 화면이 안 나오죠, 그죠? 이것도 아이패드로 하면 좋은데. 할 수 있으면. 아이고. 아이패드로. 잠깐만요. 공유 중지를 하고. 아이패드.
여러분 화면 보이나요? 화면이 잠깐만요. 파일 애플리케이션 공유 전체 화면 공유 화면 보입니까? 화면 보이죠, 그죠? 네,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장에는 가우스 법칙 때문에 b의 1n과 b의 2n 합친 게 0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 면적 s 방향하고 s 방향이 서로 반대고 이래 되니까 이래 돼서 b의 1n과 b의 이 노멀 성분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b의 1t 하고 µ1 마이너스 µ2 b의 2t 했는지 k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여기서 이제 k가 없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B 필드가 이제 1번 매질하고 2번 매질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이 중심 시작해서 이 법선 벡터를 타고 B1이 이렇게 가고 얘가 B1 벡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세타 1이고 그 다음 B2가 얘가 세타 2고 이제 얘가 B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젠트 성분은 우리가 이게 K가 없다면 전류 성분이 없다면 얘가 요렇게 이런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µ1의 B의 탄젠트 성분은 여기서 B1에 대해서 탄젠트 성분은 sin 세타 1입니다. 그래서 B의 sin 세타 1이 되고 µ2의 B의 2의 세타 2가 바로 탄젠트 성분입니다. 그다음 노멀 성분은 여기서 이제 보면 노멀 성분은 B1의 코사인 세타 1이죠. 그죠? 그래서 B1의 코사인 세타 1, B1의 코사인 세타 1 하면 이제 이거 노멀 성분이 되죠. 그 다음에 B2의 코사인 세타 2 하면 되니까 양변을 이제 나눠주죠. 이렇게 나눠주면 하면 이제 µ1분의 탄젠트 세타 1이고 µ2 탄젠트 세타 2가 되죠. 그래서 이 µ1과 µ2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µ1과 µ2 관계에서 µ1 나누기 µ2 µ1 일로 넘기면 탄젠트 세타 1 나누기 탄젠트 세타 2가 되어서 보면 이게 이제 자기장에 관한 우리가 굴절 법칙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the law of refraction for magnetic flux line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에 관한 우리 경계 법칙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해볼만 하죠, 그죠? 해볼만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그네틱 에너지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그네틱 에너지, 이제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XYG가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X, Y, G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요 평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XY 그림을 그릴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게 델타 I만큼 흐르고 여기에 델타 I만큼 흐르고 한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작은 전류 평면석으로 생각해보고 그 길이가 여기가 델타 X고 얘가 델타 Y고 높이가 델타 G인 거죠. 그러면 위에서는 전류가 X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다음 밑에 평면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
오른손을 쓰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기장은 이렇게 자기장이겠구나.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Y 방향으로 자기장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생기는 에너지가 뭐냐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WM이 회로에서 여러분 2분의 LI 제곱이라는 식이 기억이 아마 날 겁니다. 그때 이제 요 L이라는 것에 인덕턴스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덕턴스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장에 관한 에너지가 전류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인덕턴스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예전에 일렉트릭 필드에 관한 에너지를 구했던 게 WE가 어떻게 됐었냐면 2분의 1의 D 필드에다가 E의 dV 이런 관계가 성립했었고 D가 입실론 E니까 이거는 2분의 1의 입실론 E의 제곱 해서 dV다. 그 관계를 우리가 했었죠.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2분의 CV 제곱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회로에서도 이렇게 이제 커패시턴스를 정의할 때 전압의 제곱에 대해서 전기장 에너지는 2분의 CV 제곱이다 라는 것처럼 자기장 에너지는 전류에 대해서 이제 2분의 I 제곱의 L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L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보고 이제 자기장 마그네틱 에너지와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자기장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인덕터라는 거를 우리가 거꾸로 제안을 이제 해보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돌아와서요. 이제 인덕터라는 거를 이제 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요. 인덕터라는 거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순서 조금 바뀌었죠, 그죠? 인덕터를 이제 보면 우리가 코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코일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돌리면 전류가 이렇게 자기장에 대해서 스위치를 달면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럼 스위치를 닫았다가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화면이 잘 안 보입니까? 기계음이 섞여 들립니까? 잠깐만요. 제가 메모리를 조금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잠깐 5분만 쉴까요, 여러분? 제가 혹시 아이패드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이게 제 컴퓨터가 이게 너무 용량이 부족한가?